작지만 큰 나라, 어느 나라가 연상되십니까? 모르시겠다면 튜리브의 나라, 풍차의 나라, 그것이 아시죠? 네덜란드. 잘 알다시피 바다보다도 낮아서 물을 퍼내야지만 되는 늪지대가 많은 그런 열악한 네덜란드. 산이 없어요. 평지뿐이에요. 거기다가 뚝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산업을 일구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네 나라보다 몇십 배가 큰 식민지를 만들죠. 시장을 만듭니다. 뭐 인도 같은 그 큰 나라에 그 사람들이 이 인도의 동인도 회사 거기에 영국에 밀리기 전까지는 거의 독보적으로 이 무역을 해서 큰 나라가 된 거죠. 부자 나라가 된 거죠.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이 네덜란드는 이스파니아,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벨지움, 네덜란드가 함께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스페인의 총독들이 지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16세기 그 후반쯤 1575년인가 그 무렵에 말이죠. 1573년 그 무렵에 이 구교하고 신교, 유럽에서 그 유명한 백년 전쟁 하지 않습니까? 그 신교가 생겨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생겨가지고 이 가톨릭하고 이제 그 충돌을 해서 종교 전쟁이 벌렸을 때 이스파니아, 스페인의 전체의 그 스페인에서 믿고 있는 것은 구교의 세력이에요. 가톨릭 세력입니다. 로마 가톨릭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프로테스탄트 쪽에 신교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네들 식민지인데 이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에 결국 네덜란드를 스페인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처에서 도시들이 스페인, 막강한 스페인 군대들에게, 이스파니아의 군대들에게 에워쌉니다. 포위를 합니다. 라이덴도 그러한 도시의 하나였어요. 완전히 포위되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항복하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끝내 항복하지 않으면서 버텨요. 그런데 독립군들이 다시 이 저항해서 말하자면 저항 군대들이 오니까 스페인 군대들이 라이덴을 포위했던 군대들이 그쪽으로 다시 진격을 하니까 풀어져요. 포위망이 풀려요. 그래 라이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춤을 추고 있는 양식 다 갖다가 밥 해먹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는 해방이 되고 자유가 온 줄 알았는데 그 저항군들을 섬멸시켜가지고 다시 라이덴을 2차 포위를 합니다. 1차 때는 버텼지만 2차 때는 거의 비축했던 양식도 다 없어지고 그들이 물러간 줄 알고 그동안 그 준비했던 거 다 무효가 된 거예요. 그때 라이덴 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굶주리고 역병이 돌고 그리고 포위에서 모든 생활이 부자유했지만 항복하라는 그들의 말에 끝까지 대응해서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포위는 계속되는데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병자가 나오고 웬만한 시민들 같으면 손 들고 나왔을 텐데 독립심이 강한 라이덴 시민들은 스페인군과 맞서서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도시를 지킵니다. 그때 그 네덜란드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보통 그 오렌지공이라고 하는데 그 오렌지공이 윌리엄 1세죠. 윌리엄 1세가 꾀를 내가지고 그 제방을 무너뜨려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스페인 군대들을 전부 그냥 그 물로 수공을 해버려요. 결국 대군을 끌고 온 스페인은 끝내 성공하지 못한 채로 물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네덜란드는 독립국으로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오렌지공 윌리엄 1세가 그 용감한 라이덴 시민들을 위해서 너희들 용케 참았다. 너희들이 끝까지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무슨 상을 줄까?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대학을 하나 줘주시오. 대학을 하나 줘주시오. 거기에서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우리의 도시를 번창하게 하겠습니다. 놀랍잖아요. 집을 줘달라. 먹을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보통 사람은 그랬을 텐데 학교를 줘달라. 학교를 줘달라. 그게 라이덴 대학이고 그 라이덴 대학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또 거기와 관련을 맺었던 교수들이나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르네 데카르트, 렘브란트, 윌리엄 3세 그 뭐 밑에는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 출신들은 전 세계에 라이덴 대학 출신들이 과학계, 예술계, 그리고 정치계 모든 곳에서 그 작은 도시 라이덴이 그때 저준 대학, 가장 오래된 대학이죠. 그때니까 벌써 16세기 때니까 거기에서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대학 축에 끼는 라이덴 대학을 만들므로써 오늘의 네덜란드 작지만 큰 나라 언제나 뭐를 하든 10위권 안에 들어와서 5위권 안에 드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워크쉐어링 불경기인데도 나라, 정부 그리고 NGO 보통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 이 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가 못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시민단체 못한 걸 기업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 세계가 불황이었을 때 워크쉐어링 그래 내가 손해볼게 완전히 내쫓기는 실업자가 아니라 나 반만 일하고 너 반 일해 이렇게 워크쉐어링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세계 불황기를 뚫고 나온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런 정신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상을 후히 내리겠다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라이덴이라고 하는 한 도시 또 크게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먹으면 없어지는 식량이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과 행동과 용기와 이런 교육을 시키면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한다. 국토는 뺏어가도 사람은 못 뺏어간다. 이것이 라이덴 대학을 만들고 오늘날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이면서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 후기 산업사의 모델로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한때는 세계의 정복을 정말 참 자기네들보다 몇십 배의 영토를 거느리는 그런 해양 대국이 됐었고 지금은 그런 식민지 다 내놨지만 그거 부럽지 않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실험적인 21세기 모델의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다 라이덴 대학과 있다. 이것은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인적 자본. 즉 교육, 의료 이런 것은 휴먼 캐피탈, 사람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건강하냐. 또 얼마만큼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인간의 지수가 인간들이 제대로 서야 그게 경제가 잘 된다.
범죄가 있으면 아무리 경제 조건 좋아도 그 경제 발전 못한다. 범죄. 병이 만연돼 봐라. 소용없다. 우리 메르스 당해봤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말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자본이다. 그 인적 자본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우나? 라이진 대학처럼 교육, 의료기관 이러한 것으로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 인적 자본을 확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동양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일본의 얘기인데요. 무진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막부가 그 망해갈 때 막부군하고 일본 천황을 내세운 소위 이른바 관군하고 사스마 조슈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여러 한들이 뭉쳐가지고 관군의 반대쪽에 막부군 편에서 싸운 것을 철저하게 아주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그 전쟁을 무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나가오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 관군들이 징벌하러 온 거예요. 복수하러 온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포도 마련하고 소총, 신식 무기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관군이 몇만이 한 3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데 이쪽은 3천도 안 되지만은 참 용감하게 싸웁니다. 처음엔 이 관군들이 져요. 근데 역시 오래 끌다 보니까 끝내 투항하지 않고 나가오카 한들이 관군, 자기네보다 몇십 배 많은 군대하고 싸워서 마지막에는 전면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명치위신이 서서 신정부가 생겼을 때는 나가오카는 자기네들하고 대응한 거니까 철저하게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한하고 같은 그 한들이 이렇게 갈라지죠. 그 갈라지기 이전에 같은 한이었던 그 다른 한에서 백섬의 쌀을 원전을 줍니다.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허기지고 굶주리니까 거기 쌀이 오니까 야, 이젠 살았다고 와 보이는데 역시 그 지도자가 훌륭하죠. 여러분, 우리 굶주린 것을 조금만 참고 이걸로 학교를 만들면 영원히 우리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쌀을 지금 나눠 먹으면은 한 달 후에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건 다 변으로 돼서 다 배설물이 돼서 떠내려갑니다. 학교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억울하고 탄압받고 그래서 굶주리는 이러한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면 여기에서 학교를 가리켜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면 반드시 우리 나가오카 항은 번창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 나가오카에 학교를 그 백섬의 쌀을 먹지 않고 그걸로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키움으로써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나가오카는 가장 근대화, 새로운 명치이신 이후에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가오카는 부유한 하나의 현이 됩니다.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의료체계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그것이 튼튼하면 우리 미래가 있는데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 서로 싸우고 정치화되고 그리고 의료보험 역시 이것도 무슨 상업 기업형 의료 만들자 안 된다.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우수한 의술은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인적 자본을 키우는 토대가 망가지고 있다. 각 나라의 인적 자본 순위를 보면 1등부터 20등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미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스위스가 작은 나라지만 1위예요. 1위. 물건 아닌 사람의 교육, 의료 이 시스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잘 키워가는 거. 이런 인적 자본이 바로 물적 자본인 경제를 끌고 나간다는 그 사실에서 라이든 대학의 라이든 시민들을 기억하시라. 일본의 무진 전쟁, 명치위신 전에 철저하게 괴멸당했던 그 한이 다시 그 지역 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은 쌀 백섬을 먹지 않고 학교를 만들었던 그 인적 자본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투자했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우리의 경쟁 상대자들이다. 23위의 인적 자본 순위를 부끄럽게 생각하라. 무역 10위권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인적 자본의 그 교육을 어려움 속에서 굶주리면서도 학교를 만들었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역사가 오늘 어떻게 됐는가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라. 이 두 개만이라도 인적 자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시스템하고 의료 시스템만이라도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나의 미래의 자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깨달을 때 라이든 대학의 신화가 우리들의 신화로서 꼽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